안녕하십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황진영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진행되는 수화수투 매일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이번 추석 연휴 때 금요일부터 월요일 추석 당일날은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요. 금요일까지 거의 매일 진행이 됩니다. 9시에서 12시까지 진행이 되고, 클리닉 시간은 일단 사실 12시부터 바로 할 수는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점심을 먹어야 돼서 12시 30분부터 좀 빨리 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서요. 5시 30분까지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1과 수2를 진행을 하고요. 수준에 대해서 이제 문제 수준, 그 다음에 난이도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고 질문하시는 부분도 많은데, 수준은 일단 수업 시간에 바로 오게 되면 테스트를 봐요. 그 테스트가 이제 수능 처리라는 테스트인데, 수능을 철저하게 대비하자. 뭐 다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계절,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일단 이제 요 난이도가 기출문제 숫자 변형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올해 봤던 3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7월, 그 다음에 평가원으로 치면 이제 6월, 9월 이렇게 있죠.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그냥 정말 영혼 없이, 정말 영혼을 뭐 그렇게 담지도 않았어요. 영혼 없이 숫자만 딱 바꿔서 낸 문제들로 테스트를 봐요. 4점짜리 기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우리 아이들이 이제 9월, 6월 이때 가장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틀렸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걸 뭐 그냥 문제 없이 맞췄던 친구들은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의 이제 문제들을 풀어야 되지만, 저는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려면 그 밑에 있는 수준의 문제들을 정말 탄탄하게 풀어야 그게 합쳐져서 고난이도 문항들을 풀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로 나온 것들에 대한 요소 하나하나 이거를 분해를 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고난이도 문항으로 결국엔 다가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정말 단순하게 숫자만 바꾼 문제들로 빠르게 푸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간단하게 해설해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봤던 문제니까 이거 예전에 풀었던 것 같은 느낌으로 푸는데 숫자만 바꿨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6평, 9평 때 풀었어요.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풀어서 맞췄어요.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지나고 다시 풀려고 하면 이게 왜 안 풀리지? 버벅대기도 하고. 왜냐면 그때랑 실력적인 부분에서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방심을 해서 그쪽을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안 해서 이게 감각이 떨어진 파트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걸 전체적으로 훑어내는 게 좀 중요한데, 그거를 연습할 때는 기출문제를 딱 그냥 숫자만 바뀐 수준으로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할 때가 감각을 올리는데 정말 좋아요. 같은 문제를 풀면은, 그러니까 6평, 9평 때 나왔던 똑같은 문제를 풀면 애들이 문제에 방심을 해요. 나 이거 그때 맞췄는데? 나 이걸 내가 왜 또 풀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숫자만 바꾸면 느낌이 달라지면서, 이걸 내가 풀었던 건가? 내가 이거를 그때는 맞췄는데 왜 지금 못 풀고 있지? 이런 이제 고민거리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다시 긴장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출문제 숫자 변형한 것들로 오자마자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해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연휴 때 목표는 500문제 풀기거든요. 너무 이제 목표치를 높게 잡았는데, 사실은 이제 방학 중에도 4주 동안 진행하는 동안에 한 1000문제 정도를 소화를 했어요. 방학 때 뭐 1000문제 했는데 뭐 이 정도 이번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못하더라도 일단 목표를 잡고 여기에 이제 다가가려고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원수투에 대한 엔제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항들,
기출문항 중에서는 중요한 걸 똑같은 걸 싣고 거기에 대한 이제 쉬웠다면 변형 문제들을 변형 강도를 좀 높여서 4점짜리 기준으로 수능 4점이에요. 그래서 2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 4점하고는 좀 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3 모의고사 4점 중심으로 완전 킬러는 수업 시간에 많은 비중을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한 문제 풀어내는데 뭐 30분씩 푸는 그런 킬러는 진행하지 않고 킬러 중에서도 한 그냥 제가 설명을 했을 때 10분 안에 끝날 수 있는 킬러 중요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킬러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이제 비중이 한 20% 여기가 한 80%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4점짜리 쉬운 4점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냥 실수해서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 속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적분해야 되는데 그냥 적분하거나 뭐 그런 실수 진짜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쉬운 문제들까지 포함을 해서 점 범위를 싹 한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냥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하는 얘기인데 인강을 보게 되면 교재를 사서 인강을 보고 앞에만 열심히 하다가 뒤에 맨날 밀려요. 그쵸?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끝까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라도 항상 중요한 파트부터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어딜까요? 당연히 수투에서는 적분이에요. 그 다음에 미분,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 그래서 역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아무래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1 같은 경우에도 수 10파트를 우리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쪽에 시간을 좀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지수로그 이렇게 역순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앞쪽에 뭐 이제 그 일정 때문에 수업을 못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모든 수업은 영상을 찍어 놓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새로 다 이제 만들어서 제작이 되어서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메인 교재 하나 하고 보조 교재 2권 이렇게 해서 총 3권이 이제 제공이 될 거고 이걸 전부 다 합치면 500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메인 수업 때 진행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가 목표로 잡은 건 한 200문제 정도입니다. 200문제 정도를 이번에 해결을 해보자. 그리고 보조교재에서 이제 한 200문제 정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에서 이제 한 10문제씩 매일매일 진행을 하면 대충 한 70문제 정도가 되니까 대충 해서 500문제 정도는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수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양측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막 풀어내는 거죠. 그리고 혼자서 푸는 게 너무 막막하고 힘들고 그러면 그냥 뭐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나오더라도 그냥 강의 안에서 계속 묻혀서 계속 풀고 그 다음에 오후에 클리닉 하면서 이제 문제를 조금 더 한 번 더 본인의 힘으로 풀다 보면 실력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 이제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신 어머님들이면 아시겠지만 저는 문제 풀이를 할 때 특별한 방법을 잘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난이도 문항을 간단하게 한 줄 풀이 탁 하고 해석해서 푸는 거를 정말 선호하거든요. 근데 수능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 학생이 그걸 배웠다고 하더라도 수능에서는 못 써먹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보수적인 가장 정통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걸 연습을 시키고 가장 정의에 가까운 풀이 방법으로 연습을 시키고 학생들이 오후에 끝나고 연습을 할 때도 제 수업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이제 뭐 이렇게 좀 적어 놓으면은 본인들이 문제를 풀 때 본인들이 한 번 더 연습을 하면서 제 풀이가 정말 좋다는 느낌으로 얻는 게 아니고 아, 저 풀이를 쓰면은 어떤 문제든 안정적으로 풀 수 있어 라는 느낌을 갖게 그런 목적으로 학생들한테 풀이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뽐내는 풀이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게 학생들한테 정말 독이 되거든요.
그런 뽐내는 풀이가 수능 시험장에서 들어갔을 때 이거 내가 배웠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적용이 안 되지? 이런 느낌으로 수능 문제랑 싸우면은 큰일 나요. 특정한 몇 문제는 빨리 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든 문제들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이게 마지막 이제 다지기를 하듯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추고, 제가 항상 점수가 올라가는 포인트는 이제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실수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알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문항, 본인의 실력에 맞는 문항을 다 풀어내면 최소한 여기서 등급 하나 올라가고 여기서도 등급 하나 올라갑니다. 근데 학생이 실수를 안 한다 그러면은 본인이 알고 있는 문제를 일단 다 풀 수만 있어도 등급은 올라가죠. 우리 아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집에 오니까 문제가 풀려. 집에 와서 풀었더니 이렇게 쉬운 문제인 줄 몰랐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실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안정적인 문제 풀이를 다시 마지막으로 새겨야 돼요. 이제 그 방법을 이번 추석 특강 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보내주시면 제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의 관련된 이제 개별적인 자료와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이제 부분들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